자, 제1절 범죄 원인의 연구 방법을 봅니다. 자, 범죄 원인이 뭘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정론과 결정론. 먼저 비결정론은 18세기 때 주장된 이론이고요. 18세기. 그 다음에 결정론은 19세기 때 주장된 이론입니다. 옆에 고전주의 나왔죠? 밑줄 그시고, 결정론은 실증주의에다 밑줄 그시고, 그리고 이 비결정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결정론은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칠하세요. 18세기 때는 즉 비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했다. 그 다음 결정론은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비결정론 볼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물과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나아가는 것이 또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범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범죄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해봐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결정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자유로운 의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범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즉 범죄든 아니든 이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는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 즉 법을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 산물로 보고, 이 합의 산물이 바로 사회계약이죠. 계약으로 보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거 있죠. 뭐 절도든 강도든 살인이든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 했다면 그 모두는 뭐다? 범죄로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18세기 때 고전주의 학파들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고전학파 나올 때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반면에 19세기로 오게 되면 이 결정론 볼게요. 자, 인간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동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때 주장했던 실증주의 학파들입니다. 자, A가 절도를 했잖아요. 왜 절도를 했겠어요?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그 부모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소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도를 저질 수밖에 없다. 그런 학교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가정교육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결정론자죠. 결정론자.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위하도록 결정된 대로 행동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거죠. 그래서 인간 행위는 이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론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19세기 실증주의 학파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세한 것은 역시 뒤에 가서 결정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실증주의 학파인 것이지 고전학파 하면 틀려요.
자, 이 실증주의 학파 관련해서 이 소질론하고 환경론을 이제 각각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질론. 자, 소질론은 자, 생물학적 원인론하고 심리학적 원인론에서 소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반면에 환경론은요, 범죄에 둘러싼 환경을 범죄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환경 밑줄 긋죠. 위에다가 쓰세요. 사회학적 원인론에서 이 환경을 중시한다, 강조한다. 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물학하고 심리학은 소질론을 강조하고요. 사회학적 원인론에서는 환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전자는 즉 생물학적 원인론은 신체적, 유전적 요인들을 주로 다루지만 즉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신체적 조건들 있죠. 그런 것을 다루지만 후자 즉 심리학적 원인론은 인간의 심리 상태 즉 이것은 외부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 인간의 심리 상태 등을 주요 범죄로 다룬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각각 생물학적, 심리학적은 소질을 강조하는 견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생리적, 정신적, 내부적 특질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여기에는 유전, 신체, 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유전, 신체, 정신장애 등이 바로 생물학적 원인과 관계있는 것들이잖아요. 됐고, 자 밑에 환경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빈곤이라든지 그쵸? 가정 해체, 지역사회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영향 때문에 네가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환경론에는 미시적 환경론이 있고 거시적 환경론이 있는데 즉 거시적 환경은 좀 크게 보는 거죠. 미시는 좀 작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 발생 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약간 유사하긴 한데 전자 즉 미시적은 개인 생활에 보다 밀접히 연관된 생활 환경을 따지지만 후자는 환경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됐고 일단 환경론에는 미시적, 거시적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밑에 거 이렇게 묶으시고요. 별표를 3개 박아두세요. 시험 무지무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미국의 사회학적 그 범죄 원인론을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미시적, 거시적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미시적 환경론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거 다 색깔 칠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뒤에 가서 다 배울 테니까 학습이론, 통제이론, 그 다음에 낙인이론 요 세 가지는 미시와 관련된 것이다. 미시와 관련된 것. 미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보시면 개인 생활에 보다 밀접히 연관된 생활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미시입니다. 미시. 학습이론, 통제이론, 낙인이론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옆에 여기 요 통제이론에서 개인 및 사회 통제이론, 봉쇄이론, 중앙기술이론, 유대이론 이거 다 나와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실 필요가 없고 미시 환경론에 가면 이게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밑에 거시적 환경론 나오죠. 그쵸? 거시적 환경론은 사회 해체, 문화 전달, 긴장이론, 그 다음에 갈등이론 이것이 거시적 환경론인데 이 긴장이론에 아미노이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미시적 환경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시적 환경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섞어 놓으면 틀려요.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됐어요? 자세히 뒤에 가서 배우니까 그때가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미시적 환경론에 뭐가 있고 거시적 환경론에 뭐가 있다는 것이 일단 시험 문제라고요. 다음 합의론 볼게요. 합의론. 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뒤에 미국의 그 사회범죄학 배울 때 그 합의론이란 말은 개념, 갈등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 지금 약간 이제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합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서
여러 개인들이 한 사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게 합의론이에요. 이에 따르게 되면 법률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 범죄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한다. 이것도 합의론이라는 거죠. 반면에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두 가지 또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들은 언제나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된 이익 집단들은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항상 언제나 갈등이 존재한다. 이것이 갈등론적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합의론은 뭐가 있고 갈등론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 배울 테니까 그때 관련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